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가을비가 오늘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내리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 강원 영서 지역이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온은 최저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고요. 최고 기온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19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달에 만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앞두고 만두 축제 부스 참가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준비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에서 다음 달에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리죠. 이외에도 산악 자전거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전해드리겠고요. 또 한 주간의 지역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오늘 오후에 불오면 노림리 불온산단 조성 예정지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시장 등 참석한 가운데 불온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1,6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불온 일반산업단지는 불오면 노림리 일원의 60만 9천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참여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15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전국 공무원노조 탈퇴 적법성을 둘러싼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원공노의 승리로 종집을 찍었습니다. 전공노는 최근에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했던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공노는 원고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제출했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고 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25일 고성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청의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등 10개 실국과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과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지원 협조,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등 19건의 도정 협조 안건과 15건의 시군 건의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달 28일이죠. 원주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만두를 테마로 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두 축제. 또 이 축제를 앞두고 원주시가 음식 만두 축제 부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만두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열리는 거고요. 10월 28일 일정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만두 축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표 서민 음식인 만두는요, 옛부터 그 시장에 들리면 부담 없이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원주 시민들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원주 만두의 유래는 6.25 전쟁 이후에 원주의 군부대와 또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밀가루로 상인들이 만두를 빚어서 전통시장에서 한 집, 두 집 팔기 시작한 것이 현재 만두 골목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칼국수에 만두를 넣어 먹는 이른바 그 칼만이라는 명칭도 전국 최초로 원주에서 시작된 만큼 원주 만두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역사가 깊은 원주 만두를 소재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해서
중앙동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칼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네. 유래가 원주였다고요? 오늘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 네. 예. 자, 이런 건데 현재 만두 축제 음식 부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 부스 좀 네, 어떻게 네. 운영될 계획인지 또 규모는 어떤 정도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원주 만두 축제 음식 부스 참가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부스는 만두를 주제로 하는 만큼 그 만두 판매하는 부스, 또 떡볶이, 순대, 김밥 등 여러 분식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부스랑 또 안주를 판매하는 부스, 또 주류 판매하는 부스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네. 총 30여 개의 다양한 음식 부스로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만두 안주와 주류도 30개 판매함으로써 그 이제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모집하는 거로군요. 네네. 내일까지. 그러면은 현재 이 모집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내일까지인 만큼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다양한 만두 부스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스 참여하시는 분들 뭐 시 차원에서 네. 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참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했고요. 네. 그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뭐 가스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기본 시설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이 축제 현장에서 뭐 음식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또 부스들이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준비가 네.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그 음식 부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원주 만두의 재발견을 주제로 이번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갖고 원주 만두의 역사를 소개하는 만두 주제관, 또 만두 만들기 체험장, 또 지역에 많은 그 공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무대 등 저희 이제 축제 공간을 구성해서 이게 그냥 음식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공연과 음식을 같이 이렇게 맛볼 수 있고 또 함께 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처음 이제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특별히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신경 예. 써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축제인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서 원주 만두가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축제를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원주 하면 만두, 원주 만두가 떠올리도록 저희가 원주 만두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고요. 축제에 다녀가신 분들이 또 전통시장을 다시 재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문화의 거리나 중앙동 전통시장 부분은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안전에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유관기관과도 이렇게 협조를 원활하게 구축해서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축제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또 중앙시장 일원이에요. 네, 네, 네. 이 주차 문제 또 이게 또 제일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주차가 가장 고민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일로라든지 평원로 이쪽 부분을 저희가 그 축제하는 날만큼은 좀 거기를 유동적으로 좀 원활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원주천 둔치변 좀 네, 동선을 좀 잘 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알겠습니다.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또 테마별로 공간이 구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테마 공간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축제 공간을 이제 크게 만두 주제관 그리고 만두 광장, 테이블 객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만두 주제가는 원주 만두의 역사와 또 이번에 축제에 참가하는 상인분들 소개 그리고 또
다른 또 공간은 지역 공연팀이 공연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 공간, 또 만두 광장은 주무대로 해갖고 개 폐막식을 진행할 메인 무대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기존의 상설 그 공연장 그쪽 부분은 만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가족들이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 공간 사이사이에 한 30여 곳의 만두 판매장과 1,300여 석 이상의 테이블과 객석을 배치해서 만두도 먹고 만두도 드시면서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짜봤습니다. 네. 만두 광장이 네. 조성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축제에 관련해서요. 네,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올해 이제 2024 원주 만두 축제는 이제 처음 열리고 또 만두라는 소재로 전국에서는 저희 원주시가 처음 열리게 됩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중앙동 문화일거리 일원에서 개최하는데요. 청명한 10월 가을의 마지막 휴일을 가족, 친구, 연인분들과 함께 저희 원주 만두 축제에 오셔서 맛있는 만두도 드시고 전통시장도 구경하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에는 국내 최초로 산악 자전거 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다음 달에 원주에서 국내 최초로요, 이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에서는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에는 국내 최초의 산악 자전거 파크 시설이 운영 중인데요. 신림명 매봉산에 위치한 산악 자전거 파크에서는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고 또 크고 작은 산악 자전거 대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는 네팔과 필리핀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대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대회입니다. 원주 산악 자전거 파크가 대회에 적합한 형태의 코스를 가지고 있고 또 시설 구성이 좋아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대회 진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산악 자전거 관련 전문 인력이 시설에 상주하면서 코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 대회 개최 장소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회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산악 자전거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외 동호인들이 방문해서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산림과 장민호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산악자전거 장르 중에 엔듀로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듀로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펼쳐지는데요. 엔듀로 방식은 기존의 이제 산악자전거의 경기 방식을 혼합해서 경기하는 방식이고요. 여러 개 코스의 기록을 합산해가지고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선수가 우승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회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의 산악자전거 코스에서 펼쳐지고요. 내 외국인 선수 300여 명 정도가 참가해서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또 초보자들도 이 산악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라고요.
네,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서는 산악자전거 관련 교육과 체험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단체부터 개인까지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시설인데요.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산악자전거 체험 교육을 신청하면 산악자전거 전문 강사의 지도로 자전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또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 준비된 교육용 산악 자전거를 이용해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초급자들도 자전거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내 체험 시설과 연습 코스가 운영 중이고요. 또 중급자들이 즐길 수 있는 6개의 언덕 코스와 3개의 중급 코스 등 총 54k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을 맞아서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 장민호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고 또 산악자전거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산악자전거 체험하고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면서 또 산림 레포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또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 방문하시면 무료 교육 또 체험 같은 거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경험 또 많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난 여름부터군요. 숲체험과 연계한 숙박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지난 여름부터는 숙박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산악자전거 체험파크에 머물면서 숲체험과 산악자전거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숲포츠 여름 캠프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산악자전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프로그램 체험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원주 산악자전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유익한 체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산악자전거 관련 교육과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서 올해 또 10월에 국제 자전거 대회 열린다고 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 함께 또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힘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수출 실적이 5천억 원이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올해 수출 실적이 5천억 원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의료기기 수출액은 4,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의료기기 수출 실적은 지역 주력 수출 업종인 자동차 부품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려 속에서도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시세 확장과 사세 확장과 해외 시장 개척에 힘입어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비인후과용 경성 내시경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MIO는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3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메디텍은 늘어난 수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는 국내 병원 설비와 디지털 헬스 관련 의료기기 업체 등 94개사가 120개 부스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김강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은 이번 전시회에는 의료기기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인증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며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주 의료기기의 산업 더욱더 활발해지고 또 발전하기를 기대하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또 공공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도전장을 내민 원주시가 대상 공공기관을 선별하는 등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유치 대상이 핵심 기관 31곳 등 60여 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성이 있는 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된 건강생명 분야 대상 기관은 9곳으로 파악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원개발 분야 5개 기관도 유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석탄공사와 강해광학관리공단 등과의 연계성을 도모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포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이 가능한 문화관광 분야 6개 기관도 핵심 타깃층으로 분류됐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11곳도 유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첨단 국방산업도시로의 지향점을 선포한 상황을 고려한 국방 관련 기술 교육기관이 포함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거론되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작업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은 최대 변수입니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내년 10월께 정부 방침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공기관 유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원주시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이전 예정 기간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는 보관입니다.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은 강원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원주시뿐 아니라 강원자치도 전반의 성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것은 최대 변수이겠고요. 이런 가운데도 국토교통부 내에서 내년 10월께 정부 방침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본다는 예상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1년 뒤에나 좀 가시화되겠다는 또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혁신도시,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까지 이제 또 경쟁 체제에 돌입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평창군 평화 테마파크 주성 사업이 착공을 했는데요. 이 평창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해서 새로운 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군요. 네, 평창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난 20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평화 테마파크는 평창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유산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시작돼 지난 6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완료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평창군은 2025년 상반기까지 조성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평화 테마파크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ICT 복합문화공간과 올림픽의 추억을 기억하는 기념공원, 만남과 소통의 공간인 기념광장 등으로 꾸며집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39억 원을 포함해 모두 495억 원입니다. 신제국 평창군수는 대한민국의 유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만이 간직한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한 평화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올림픽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기간 동안 유산사업 추진을 위해 관심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향후 모든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평화 테마파크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죠. 원주 불원 일반산업단지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만은 오늘 착공식이 열리는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의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신호탄이 쏘아집니다. 원주시는 26일 오후 4시 30분 불원면 노림 및 불원산단 조성 예정지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원광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원 일반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1,6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불원 일반 산단은 불원면 노림 및 317-1번지 일원 60만 9천 제곱미터에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됩니다. 2008년 사업단지로 지정된 후 15년 만에 첫 삽을 떼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불원산단 조성을 기점으로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불원국가 사업단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불원 IC 개설을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 내로 제한된 취업 한계선을 원주로 확장하는 방편으로 삼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이 불원 나들목 사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또 최소한 이제 병행되어야 이 경쟁력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겠고요. 또 그 밖에도 분양이 또 순조롭게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그 과제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25년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이 목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9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추인의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